자, 이적 시장 녹화를 해볼 텐데 오피셜로는 어제 말했던 에체베리가 레버쿠젠으로 간다는 소식 단순히 임대가 떴고요. 그리고 보니페이스가 밀란으로 임대를 간다고 합니다. 뭐 어제까지는 호일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밀란이 보니페이스로 타겟을 선회해서 호일룬이 아닌 보니페이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일단 로만 오피셜로는 500만 유로를 먼저 임대료로 지불하고 2,400만 유로를 선택이적 옵션으로 확보한 뒤 메디컬을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호일룬하고 보니페이스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차이가 우선 5살이고요. 사실 보니페이스가 23-24 시즌에 굉장히 괜찮았던 건 맞지만, 근데 그 이후에 팀에서 제대로 어떻게 몸 상태 유지를 못했었단 말이죠. 그 이외에는 또 보니페이스가 빅리그에서 뛰었던 이력이 호일룬보다는 확실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타리그에 적응을 했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디메리트가 있다는 거, 이 정도가 있고, 물론 당장 기대할 수 있는 어빌은 보니페이스한테가 더 실려있긴 하겠다만, 근데 저는 호일룬보다 보니페이스가 그렇게 나은 선택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란이 현실적으로 고를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보니페이스 꽤나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BTL로가 말하기로는 메디컬이 대기 중이라고 하니 히비고도 떴고 곧 있으면 보니페이스 딜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슬라니가 로마로 임대를 간다고 합니다. 아슬라니 토리노행 임대료는 150만 유로, 그리고 구매 옵션으로 1200만 유로가 붙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세론 조항도 포함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토트넘 에제 골드가 말하기로는 올해 토트넘은 빅클럽처럼 행동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라이벌들에 밀려서 하지 못했다. 이거에 관해서 토트넘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스플래시 딜, 이 에제에 관한 스플래시 딜은 생각보다 토트넘에게 매우 치명적인 건으로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온스테인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토트넘이 뭘 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토트넘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합의를 했었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에제를 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이적 타이밍에 관한 모든 것까지 수락이 됐다는 거죠. 즉 토트넘에게도 아스날과 동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뭐 이게 결국 에제 요청으로 인해서 아예 명단 제외가 됐다는 게 팩트가 됐고요. 일단 우선 첫 번째로 토트넘의 협상은 왜 지연이 되었나? 만약 오늘 밤 팰리스의 유럽 대항전 경기가 없었다면 에제가 지금쯤 토트넘의 선수가 되었을까? 라고 이제 질문이 온다면 온스테인이 답하기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하지만 토트넘의 이적을 지연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 간의 고정 이적료, 추가 조항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 때문이었다. 최종 논의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과 스티브 페리시 팰리스 회장 간의 회담으로 직접 이루어졌지만 많은 요소와 목소리가 개입이 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지연을 유발해서 아스날이 끼어들 틈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는 별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오히려 불운한 상황이 겹쳤다고 본다.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아스날은 카이 하베르츠의 무릎 부상 소식을 접했고, 그가 한동안 결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스날은 토트넘과 팰리스의 협상이 토트넘이 원하는 만큼 순탄치 못하다는 것을 감지를 해버렸고, 이것을 기회를 보고 빠르게 낚아챈 것, 그리고 놀라운 속도와 효율성으로 이 딜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분명해야 될 것은 토트넘은 분명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었다.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 및 선수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최종 단계에 있었을 때 아스날이 나타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한 왜 길어졌는지 추측할 뿐이다. 이는 정당한 비판일 수도 매우 불공정한 비판일 수도 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팰리스가 협상을 어렵게 했다고 느낄 수 있고, 팰리스는 토트넘이 그랬다고 느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토트넘이 이 딜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아스날이 참전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바이아 금액까지 지불할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아스날 역시 그 금액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선수들은 아스날을 원했다. 이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거 그냥 딜을 빠르게 진행시키지 못한 게 패착이라고 보거든요. 정말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한데 그냥 더 빠르게 쿨거를 했으면 끝나는 건, 이게 어느 시점에는 아껴야 되고 어느 시점에는 확실히 질러야 되고, 이게 참 결과론적으로 많은 여지를 주는 그런 판단들이 이 미래의 행방을 어떻게 될지를 정하곤 하는데, 결국에는 이 딜이 정말 빠르게 결심을 하고 비드를 했고 도장을 빨리 찍었으면 결국 해결될 일이 아니었나. 저는 이게 토트넘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결국에 만약에 에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아닌 아스날을 택할 그 정도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러면 뭐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없긴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어차피 질 딜이었다는 거. 개인적으로 이게 노팅엄 건보다는 확실히 토트넘 보드 팀들이 좀 억울할 만한 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토트넘. 지금 봤을 때 뭐 니코파스 얘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니코파스 같은 경우에는 코모가 7천만 파운드라는 액수를 부르기도 했었고, 이걸 배제하고 봤을 때에도 1100만 유로의 레알한테 바이백 조항으로 줄 수도 있었던 파스였지만 레알이 그냥 자의적으로 파스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못 데려온 거거든요. 결국에 경쟁자는 레알인 거야. 토트넘에 레알하고 붙어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 어느 클럽도 레알하고 붙었을 때 이기기 쉽지 않고요. 게다가 이거는 맨시티나 바이언이나 리버풀, 바르셀로나 이 정도 급이 아니라면은 사실 호각을 겨루기에도 굉장히 힘든 상대인데, 근데 토트넘?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여기서 더 문제는 니코파스가 내년 여름에는 1200만 유로, 그 다음 여름에는 1300만 유로 이렇게 바이백이 또 걸려있거든요. 게다가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레알로 쉽게 갈 수 있다 보니까 레알에 관한 현실성, 니코파스도 분명히 레알로의 복귀가 분명히 가능성이 높은 딜이라는 거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니코파스 얘기는 안 그래도 얘기가 끊기기도 했지만 이거는 뭐 앞으로 더 볼 것도 없는 건이고요. 또 지금 봤을 때 사비 시몬스 딜은 토트넘이 뒤늦게 개입을 하라고 했지만 선수가 너무 첼시를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해서 뭐 완전 싹이 잘라진 상황이고, 또 그 외에는 엘카누스가 있긴 한데 엘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지금 만료가 됐어요. 8월 15일이 벌써 7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기한 만료로 인해서 그 바이아웃은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그나마 남은 건이 지금 보면 하비 엘리엇 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엘리엇 딜도 솔직히 쉬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는 봅시다. 노릴 수도 있고 안 노릴 수도 있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지도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나마 이제 모건 로저스 건인데요. 이 건 역시도 지금 아스날이 개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근데 타임즈 쪽에서 나온 모건 로저스 인터뷰가 떴습니다. 나는 아스톤 빌라에서 행복하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또 싹이 잘려버렸죠. 그래서 토트넘이 앞으로 어떤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을 보강의 1순위로 둘지 정말 많이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 얼마 안 남았고요. 토트넘 진짜 지금 많이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선수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차선책들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분명 스쿼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늦춰진다면 토트넘이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토트넘이 만족해야 할 만한 퀄리티는 빅클럽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었던 선수, 아니면 중하위권 에이스,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중하위권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그 중하위권들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걔네도 에이스가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적 시장 막판에는 미친 척 하면서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을.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뭐 보통 싸겠습니까? 또 비싸겠죠. 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빅클럽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매물들은 보통 잉여 뎁스 쪽에 많이 가까운 입지를 지닌 선수들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정말 머리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아클리우슈로 지금 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마저도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자, 로이탄지 아클리우슈의 이적료는 5천만 유로에서 6천만 유로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 팬들은 너무 잘 알 텐데 이 선수를 꽤나 오랫동안 모니터링을 했었던 게 아스날이죠. 모나코의 플레이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맞나 싶은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왜 토트넘이 이걸 성사시킬 때 왜 어려워 보인다고 말을 했냐면, PSG는 이강인과 베랄두에게 특별한 제안이 오는 게 아니라면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강인이 이적을 한다면 아클리우슈가 대체 옵션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강인이 이적을 한다고 하면은 토트넘이 또 에제 대신에 노려보고 있는 아클리우슈 건에 관해서 많이 힘들어지겠죠. 실제로 토트넘은 멜로 피셜로 아클리우슈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에제의 대체 옵션으로요. 그리고 또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토트넘이 맨시티에 사비뉴 팔아달라고 설득 중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맨시티로부터의 메시지가 여전히 동일하다. 그들은 선수를 지키고 싶어한다. 사비유를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시티 구단의 내부의 누군가가 사비유를 클럽에 잔류시키려고 토트넘에게 문을 닫고 있다. 뭐 어제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대요. 그래서 로마노 너 왜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하냐 라고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며칠간 맨시티랑 토트넘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부니까. 근데 이거 에제딜처럼 점점 질질 끌다가 또 화보는 걸 수도 있어서 토트넘은 굳이 제가 걱정을 한다면 이거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같은 굴레 속에 반복될 수가 없고, 뭐 빅사이닝을 하고 오버페이를 할 거면 빠르게 해야지 기간만 계속 질질 끌다가 뒤늦게 오버페이 해버리면은 솔직히 가성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그리고 제코원 아칸지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다 라고 합니다. 어제 아칸지 이적 소식이 떴었죠. 그리고 펩은 이번 달에 선수단의 수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면 현재 9명의 수비수를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 중에 6명의 센터백 옵션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문장을 의역을 해본다면 아칸지가 그럼 잉여전으로 분류가 되고 센터백 옵션 어차피 많으니까 아칸지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아칸지, 에데르송을 영입하고 싶어하며 긴도안에도 관심을 오래 가져왔다 라고 제코원이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스날이 지금 잉여자원을 처분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데, 아스날의 파비오 비에라가 영입 협상 중이다. 의무 이적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지금 슈투트가르트랑 링크가 나고 있는 내용이고 온스테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멜로, 첼시 이번에 스폰서 무조건 다름. 스폰서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김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신하고 있는 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멜로가 말했던 것처럼 로마노가 또 말을 했는데, 잭슨은 빌라의 탑타겟, 구단 간 협상으로 지불 구조를 논의 중인 단계로 벌써 지금 접어들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로마노, 보르센은 안셀미노 단순히 임대를 원한다. 첼시의 쩌리의 센터백이죠. 근데 이게 보르센이 축구의 메카 완전 이적 승인을 해야 가능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축구의 메카 딜은 이적료 합의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2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에다가 세론이 포함된 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안셀미노 임대도 곧 성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펠리스는 에제의 대체자로 급하게 비아레알 측에다가 예레미 피노의 가격을 문의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상위권 클럽이 지들의 에이스를 쉽게 풀어준다? 이거 가격 비정상적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될 점은 펠리스가 지금 엘카누스가 아닌 피노를 잠시 검색해봤다는 점. 그러면은 엘카누스 지금 바이아웃도 없어져 버렸고 이번 여름 나가지 않나? 레스터에서 1년 더 하고 와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리고 리암킨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브스의 1티어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1티어라고 하고 대장 기자라고 해요. 뉴캐슬이 울브스의 라르세네가 돼서 6천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 그 이상으로 영입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닉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사도 지금 제대로 딜이 굴러가지가 않고 최소한 공격수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삭의 대체자를 구하기 전에 일단 공격수 2명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라르센이라도 빠르게 밑작업질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브랜트포드가 약 빨고 판매에 협조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삭의 대체자가 될지 아니면 이삭 외에 공격수 옵션 2명 중 1명이 라르센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삭을 포함한 공격수 옵션 2명 예전에 인터뷰에서도 하우가 그 말 했었죠. 그 2명 중 1명이 단순하게 라르센이 되는 건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라르센은 그동안 이삭의 대체자로 봐왔던 자원이긴 해서 이 해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르센이 이삭의 대체자다 하면은 뭐 이삭을 갑자기 또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다, 이삭하고 같이 팀에 남을 계획이다 하면은 위사 영입을 포기하고 이삭과 라르센으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로마노 프림퐁 햄스트링 부상으로 9월까지 결장. 개막전에서 햄스트링을 잡고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9월까지 결장한다. A매치 기간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톳코스타 UEFA가 바르사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첫 경기를 원정 경기로 배정하는 것을 승인해줬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지금 홈 경기장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해요. 완공을 시켜야 되거든. 물론 시간이 지나도 캄노일지는 미지수. 이게 만약에 원정 경기로 배정을 하는 것을 승인을 받은 채로 그 뒤로 미뤄진 홈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바르샤가 그래도 한 경기의 매치데이 수익을 더 긍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려는 것 같아요. 정말 이놈의 경기장 언제 완공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빠르게 완공이 되어야 바르샤가 1대1로 복귀를 하고 1대1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메가톤급 딜들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매물로는 이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매물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바르샤가 또다시 재림하게 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해주는 게 지금 경기장 완공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슈죠. 근데 정말 바르샤 이 건축 쪽 현장이 사람 새끼들이라면 사실 이번 연도 내로 완공해야 됩니다. 사실 이번 연도 초반까지 원래 완공이 됐어야 됐던 건인데 미뤄졌고요. 그래서 지금 1대1로 복귀를 못해서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못해서 빌바오와 10년째 계약을 하는 꼬라지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바르샤가 빅사이닝에 좀 더 소극적이고 빠르게 명단 등록을 위해서 쩌리들을 내보내고 그런 강제성에 의한 그런 상황들의 연속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게 이번 시즌 바르샤였고, 자, 디마르지오, 나폴리, 호일룬에 계속 접촉 중. 나폴리는 의무금의 조항 삽입에 열려있다고 합니다. 호일룬이 밀란하고 지금 얘기가 빠르게 식어버렸는데 곧바로 뭐 나폴리랑 연결되는 거 보면 이 선수 정말 로마노의 말대로 휘트웨이의 말대로 여러 구단들한테 지금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페둘라, 산초, 로마 이적 재정적 걸림돌 전혀 없음. 그리고 가제타, 이거 좀 구라를 치는 언론사라는 말이 많긴 한데 산초 거든 에이전트 피가 문제, 다른 건 문제가 없고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해서 그게 문제다 라고 얘기가 떴었는데요. 근데 로마는 오늘 새벽 6시쯤에 로마가 산초에 관해서 2천만 파운드 플러스 의무 구매 조항을 오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걸 메뉴가 수락을 했던 상황이었지만 산초가 거절했다. 지금 산초에 관해서 욕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바이어는 산초 임대를 고려하고 있고 호일룬이 바이에른에 역제안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플레티로부터. 정말 신선한 소식들 참 많습니다. 참고로 또 플레티가 말하기로는 바이언의 에벨 단장이 아센시오, 파비오 비에이라, 산초, 호일룬 등등등 지금 쩌리로 나온 잉여 자원들 있잖아요. 이 선수 중에서 1명에서 2명 정도를 지금 임대 영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 지금 무시알라 부상 이후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뎁스 보강, 뎁스 충원을 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죠. 자, 마테오 모레토, 루크먼은 문이 닫혀버렸다. 아데몰라 루크먼 측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에 새로운 협상이 있었으나 구단간 합의에서 진전이 없어가지고 빠그라졌다고 해요. 시메오네는 리코 곤잘레스 영입 이외에도 다른 공격 옵션을 희망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었고 그중 하나가 루크먼이었는데 근데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루크먼 같은 경우는 개판이에요. 지금 2연속 태업을 했고요. 그리고 잠수까지 타버리면서 아탈란타 전담 기자도 이 선수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소식을 몰라버리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 좀 더 더한 태업을 하고 있는데 인테르랑은 진전이 없고 뭐 알레띠랑도 진전이 없고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굴뚝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이제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라비오 엄마가 인터뷰를 했어요. 전 제 아들이 마르세유에 가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뭐 라비오가 절 설득해가지고 승인해줬어요. 아직도 라비오는 엄마의 승인을 받고 다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로마노 라비오 1,500만 유로의 매물로 올라와 있음. 라비오는 역제안을 통해 여러 구단들과 연락 중이라고 해요. 라비오가 지금 뭐 마르세유에서 좀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곧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라비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급이 12만 유로 정도 받고 있는 걸 보면은 경력 대비 굉장히 싼 주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볼란치가 급한 팀 어디 한 곳쯤은 급하게 연락을 해볼 만한데 로마노가 말하기로는 유벤투스랑 PSG랑 뭐 그런 이전에 소속팀이었던 친정팀들의 컨택이 있었냐?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PSG 가게 된다 하면은 마르세유 팬들한테 아마 암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왜냐면 마르세유랑 PSG의 이 라이벌리는 정말 사이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이 직접 이적은. 그래서 리카 헤란데스가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마르세유 출신의 선수이자 꽤 경력이 긴 걸로도 알고 있고, 보우님도 어렸을 때 마르세유 서포팅을 했던 게 많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언에서 PSG를 가버렸잖아요. 정말 이적 당시에 놀라움을 주기도 했고 마르세유 현지 팬들로부터 수많은 규탄을 받게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카토주마 FA 신분으로 지금 놀고 있는데요. 이 선수의 근황이 떴습니다. FA 신분의 카토주마의 영입에 관해서 지금 레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선수 측과 대화 중이라고 합니다.